자,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그 인베스트 보안기사 사이트이고요. 여기를 참조하면 뭐 보안기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혹은 기술사나 보안약점 진단원, 인증심사원 등의 자료 등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자. 2024년 2월 달에 시행된 시험인데요. 자, IP 헤더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IP 헤더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통신자의 IP와 수신자의 IP 주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무결성 검사를 위해서 체크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P 헤더는 헤더에 대한 무결성 검사만 해요. 데이터까지는 안 합니다. 하지만 TCP는 헤더와 데이터 둘 다 하고요. 버전 정보 있겠죠? 에크라는 거는 TCP 헤더에 있는 컨트롤 플래그, 명령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명령, 나 응답입니다. 그걸 나타내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흐름 제어라고 얘기하는 건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수신자가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보내고, 적게 받아. 그러면 적게 보내요. 그러면 수신자가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라는 값을 송신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 n값. 이 n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 그거를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한다. 흐름제요. 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최대 서브넷의 할당 그 호스트의 수는 뭐냐? 자, 이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우리가 8비트로 돼 있죠. 그러니까 48에 30이니까 합계가 32비트 주소 체계. 그게 IP 버전 4다 이거죠. 근데 끝에가 2 이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배수로 해보면 돼요. 1, 2, 4, 8, 16, 32, 64, 128. 8비트죠. 그러면 이거 224를 만들면 돼. 111 이렇게 하면 224 되나요? 뭐 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224가 된대요. 자, 그리고 나머지 5비트가 호스트 아이디, 2의 5승까지 컴퓨터에다가 IP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2의 3승까지 네트워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의 3승이 되니까 그 호스트의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의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32, 이게, 그죠? 4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이죠.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링크 스테이트 기법, 즉 비용을 계산해서 경로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OSPF가 있는 거죠. DNS의 TTL,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도 IP 헤더에 TTL이라는 게 있죠. TTL은 뭡니까?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죠. 그럼 DNS의 TTL은 뭐를 얘기하냐? 자, DNS 캐시 서버로부터 나오기 전에 현재 남아있는 시간, 즉 뭐예요? DNS 캐시 테이블에서 유지하는 시간. 그러니까 DNS 캐시 테이블은 뭡니까? 내가 자주 참조한 거, 그 정보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IP 테이블, IP 콘피그에 디스플레이 DNS 하면 요 캐시 테이블의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를 유지하는 시간을 TTL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죠.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B, C 클래스는 모두 같은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다. 아니죠. 25.25.0, 25.000, 25.25.00, 25.25.25.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SMTP는 뭐예요? 메일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전자우편 프로토콜이다. 너무 쉽죠, 사실. 자, TFTP, UDP를 쓰고 69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TCP 세션에 3-way 핸드쉐이킹, 이게 뭡니까? TCP의 연결 과정이죠. 이런 건 없다. 그죠? 왜? UDP를 쓰고 있으니까. 자, RIP,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홉 카운트,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 다른 말로 TTL. TTL의 수가 적게 나오는 쪽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RIP인 거죠. 그 다음에 10번 보죠.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주소로 바꾸는 거. ARP. 그죠? 맥 주소를 다시 IP로 바꾸는 건 RARP라고 부르죠. 자, OSI 7계층의 PDU의 명칭. 그죠? 명칭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라고 하는 건 트랜스포트 계층, 그죠? 5계층인가? 5계층일 거예요. 트랜스포트 계층, TCP와 UDP가 있는 거. 4계층, 네트워크 계층, IP가 있는 거. 이거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트라고 얘기하는 건 1계층, 피지컬한 계층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CSMA, CD, 무선랜이죠, 무선랜. 무선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토큰이라는 이 인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선랜은 CSM의 CD도 마찬가지고 그 유선랜이죠. CD는 CA가 무선랜이고 둘 다 누가 통신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방식이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권한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 RARP 아까 얘기했네요. 그죠? IP 주소를 뭐로 아니, 맥 주소를 다시 IP로 바꾸는 거. 그래서 IP 주소를 하드웨어의 맥 주소. 맥 주소는 48비트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IP 버전 4에 대한 주소 체계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000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생략해서 표기한 거, 이런 거 0이죠, 지금 다. 표기한 거로 맞는 것은 뭐냐? 이제 밑에 겁니다. 지금 A0, CD, CD18, 그죠? 요거죠, 요거. 그리고 1, 그러면 여기 같이 어떻게 됐어요? 요 0이 그냥 0으로 빠졌죠, 그냥 0으로. 자, 이렇게 빠져서 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가요? 네,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15번. 자, 공중망, 인터넷망, 통신망에 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대역을 얘기하는 건데, 공인 IP 대역에서 사설망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IP를 묻는 거다. 자, 그래서 사설망 대역대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A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뭐를 통해서 뭔가 대리 이런 게 다 뭡니까? 프록시. 원래 A랑 B랑 통신하는데 요 중간에 껴갖고 있는 놈들 있죠? 이런 것들을 미들웨어라고도 부르고 프록시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프록시인데 나쁜 짓을 하면 이제 해킹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접근 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프록시라고 얘기하는 건. 자, 17번 ICM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대칭 프로토콜이고 TTL을 제공한다라고 그랬는데 TTL 값을 갖고 있는 거는 IP, IP의 헤더에 TTL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ICMP는 통과할 수 있는 TTL의 수를 표시는 해주죠. 표시는 해주는데 그거는 ICMP가 해주는 게 아니라 TTL은 누가 있다? IP가 있다고요. IP 헤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죠. 다음에 들어갈 것은 뭐냐? 서버 등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죠. 항온 항습기, 24시간 냉각 장치, 서버들을 관리한다. IDC, 그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IPS는 보안 솔루션이죠. 그래서 세션을 절단하는, 즉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거. IDS는 뭡니까? 침입 탐지 시스템. 공격인지 아닌지 탐지만 하는 거. IPS는 대응까지 하는 거고. 자, 그리고 19번. 링형, 동그라미, 그죠? 링이니까 말 그대로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링형이라고 얘기하죠. 링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확장성이 뛰어나다. 확장성이 뭐 뛰어날 게 있습니까? 얘가 링이 동그라미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의 추가와 삭제가 어렵죠. 왜 이거 하나 끊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붙일 때는. 예, 그리고 단방향으로 되어 있다. 20번. 다음 보안 솔루션은 뭐냐? IP 맥 주소를 인가 여부, 네트워크의 자원의 이용,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 다른 말로 PC를 지킨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한다, 못한다. 그걸 결정하는 걸 NAC이라고 합니다. NAC. 자, ARP 중 에러가 발생한 블록으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5개를 보냈는데 못 받았어. 그럼 전부, 그러니까 못 받은 이후부터 전부 다 재전송하는 거. 그게 고백엔. 빠진 것만 재전송하는 건 셀렉티브. IP 버전 6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맞는 것은 뭐냐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128비트 주소 체계 A는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A는 볼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B냐 C냐 이거 있네. 그죠? C 봐볼게. C는 뭐 볼 것도 없네. 둘 다 C가 있으니까. D도 볼 것도 없네요. E 멀티캐스트를 사용한다.
라는 거, 그죠? 멀티캐스트 씁니다. 얘도 IP 버전 6도요. 그리고 IP 버전 4의 보안기는 강화되어 있어요. 헤더가 단순해 맞아요. 4개의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IP 버전 4인 거죠. 그러니까 B는 아니게 되는 거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OS 데이터 링크 계층, 흐름 제어와 에러 제어. 데이터 링크의 핵심은 에러 제어입니다. 압축과 암호화는 OSI 7계층이 어디에서요? 프리젠테이션 계층에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에크를 특정 시간 받지 못하면 재전송을 한다. 에러 컨트롤. 정확히 말하면 백워드 에러 컨트롤. 다른 말로 하면 ARQ. 그 ARQ 기법 중에 하나가 고백엔 혹은 셀렉티브, 어댑티브 ARQ, 스탑 앤 웨이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 요걸 묻는 두 개가 거의 같은 문제네요. 이렇게. 자, FTTH 집까지 광 케이블로 가자 이거예요. FTTH는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선로를 광 케이블로 연결하자. 거기에서 A P2P, 그 다음에 AON, 패시브 옵티컬, 이 옵티컬이라는 게 뭡니까? 광이죠.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A에 맞는 것은, 자, 이 방식은 FTTH 광대역 기술, 기반 기술로 가입자가 모든 광신호를 수신하고 있대요. 하이양 트래픽에 ONU 모두 할 수 있고, 가입자는 상향으로 데이터를 경쟁하고 충돌을 한다. 그래서 광섬유 기술은 그냥 PON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외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죠, 사실. 자, 이 PCM은 뭡니까? 아, 아날로그로 변조하는 거죠. 표본화, 부호화, 양자화. 그러니까 이 문제랑 관련이 없어. 채널 부호화는 원천 부호화된 정보를 에라 검출 정정 비트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기술이래요. 수신 측에서 에라를 검사하여 송신 측의 데이터를 재전송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에라를 검출한대요. 그게 뭐냐? 요거죠. 요거. 그래서 콤보네이셔널 코드. 그래서 에라를 검출하고 정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주파수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를 검색하여 현재 연구되고 있대요.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은. 해당 주파수 사용은 언제든지 주파수 이용에게 간섭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끔은 2급이 1급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 이런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 자, 무슨 말이냐. 이게 CR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SK텔레콤이 주파수를 사용을 하는데, 800MHz구나. 처음에 CDMA 나올 때 800MHz를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2GHz도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와이브로 있죠. 와이브로라는 통신이 있었는데 2.3기가인가 맞을 거예요. 2.3GHz를 인가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TE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주파수가 다 남는 거죠. 요건 CDMA 용이, 요거는 LTE 용이고 2.3은 와이브로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여기가 이거 안 써? 그럼 여기에다가 일부 보내고 여기에다가 일부 보내고 여기에다 일부 보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써서 보낼 수가 있죠. 이런 기술이 S밴드 기술이에요. S밴드 기술인데 근데 사실은 좀 너무 가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관리사에.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CR. 안 쓰고 있을 때 쓰자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리눅스에 일반적으로 암호를 ETC 밑에 PassWD나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이 이렇게 암호문을 가지고 있죠. 이상한 문제가 긴 거 하나 있죠. 요게 우리가 쓴 패스워드 암호문입니다. 그래서 ETC 디렉토리에 있다. 자, TCP의 3웨이 핸드세이킹. 첫 번째 신을 보내면 수신자가 신 에크로 응답을 하고 마지막 에크를 보내면 이스태블리시드 연결이 되는 구조. 그거를 3웨이 핸드세이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신 버퍼가 리슨 상태, 즉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보낸 요청이 패킷을 수신한 신이 날라왔다 이거 신이. 그죠? 수신자한테 신이 날라왔다. 그러면 얘는 무슨 요청의 상태로 되냐? 자, 신, 리시브. 그러니까 신이 날라오고 응답하면, 그죠? 신, 리시브 형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신 에크가 전송됐다. 자, 리눅스의 그 이닛.
이용해서 재부팅 6번이죠. 이니 프로세스는 리눅스에서 가장 먼저 뜨는 거고 PID가 1번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도 되고 다중 사용자도 되고 그게 이니 3번, 정확히 말하면 런 레벨 3번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X 윈도우도 되면 5번이 되는 거고요. 6번은 껐다 키자. 그거 되는 거고. 자, 31번. 리눅스에서 루트만 사용, change owner, 그죠? 유저를 변경하는 명령은 루트 사용자만 쓸 수 있다. 자, 음, 리눅스의 ls,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짝대기로 돼 있다. 이 앞에가, 요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 이렇게 ls-뭐 alp, 이렇게 치면, 짝대기. 이건 일반 파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d는 디렉토리다. 풀이는 여유 공간, 메모리의 여유 공간 보는 거. 사용 중인 메모리, 사용 가능한 용량을 볼 수 있다. 이거 2급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명령어 해석기. 내가 명령을 치면 실행해 주는 거. 셀이죠. 그리고 운영체제, 커널인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틸리티의 의미는 뭡니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그 묶음, 그거를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자, 리눅스에서 멀티 부팅을 진행할 때 로더, 그러니까 리눅스를 부팅해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GRUB이죠. 옛날에는 리노라고 했습니다. 이거 리노 몰라도 돼요. GRUB. 그래서 바이오스. 자, 여기가 이게 지금 EIS 바이오스에서 MBR이라는 디스크 섹터 1번을 읽어서 그러면 얘가 여기 GRUB인데 그죠? GRUB를 찾아요. 그리고 GRUB가 이닛을 실행하고 이닛이 런 레벨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이오스는 뭔지 알죠? 바이오스는 그 롬에 있는 그 정보를 나타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다음 리눅스에서 이 권한이 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봐볼게요. 동일한 그룹의 사용자는 실행 그룹만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이 그룹이죠. R부터 여기 X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뭐야? 읽기 권한도 있잖아요. 이거 틀렸네. 그죠? 자, 넷스테이트 윈도우에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 보는 거 옳지 않은 것은 IP가 목적지 도착을 위해서 방문하는 게이트웨이 정보. 이거 보는 게 뭡니까? 트레이스 라우터죠. 이건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까지 쓰는 거고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스 끝에가 RET까지만 쓰는 겁니다. RET. 똑같은 명령이에요. 뭐 이름만 좀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38번 보죠. DNS 서버의 역할 중 역방향조회. 역방향조회는 뭐냐? IP를 줄 테니까 URL 주세요. IP를 주면 URL을 준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URL 주면 IP 주는 거죠. 네. DNS라는 건. 자, 39번. 암호화에 대한 거네. NTFS의 암호화 기능. 그죠? 그래서 EFS라는 거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같은 거를 암호화하는데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인증서 파일의 확장자는 뭐 이런 게 형식을 지원한다. 그냥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 다 암호화합니다. 그냥 얘는. 그리고 얘와 비슷한 게 그 하나 있죠. 비트라커. 걔도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TPM이라는 칩 안에 암호화키가 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0번 봐보죠. find 명령어네요. 옵션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 중에서 올바른 것은 뭐냐? 자, exec는 찾은 파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맞아요. 타입은 디렉토리나 파일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PEM은 권한을 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볼게요. 로컬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모트 매니지먼트 유저스는 WMI와 관련된 WMI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쭉 넘어갑니다. 다음, DNS의 질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PC가 있어요. DNS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못 찾으면 외부로 나가죠. 그러니까 질의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1번 질의, 2번 질의. 즉, 지금 여기 뭐 글은 뭐라고 있는데 재기적 질이라는 거는 하나의 DNS에서 다른 DNS 서버로 즉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복적, 재기적 이렇게 분류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3번. 윈도우 서버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알맞은 서비스, 클라우드 폴더, 그죠? 이건 기능이죠. 위치와 관계없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자, 44번. 하이퍼-V. 이제 하이퍼-V가 윈도우 서버에서 지원하는 가상화인 거죠. 여기 다 하이퍼-V가 이렇게 써 있는데 답이 이거겠습니까? IIS는 웹서버 얘기하는 거고 아무것도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작은 운영체제를 포함하는 가상화 기술, 이거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그래서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얘기한다. 자, 수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한 번의 수압은 추가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해요. 크기 사이즈. 그래, 가능하고, 네, 또 넘어갑니다. 자, 네트워크 운영기기의 미러링. 그러니까 디스크를 두 개 두고 보통 OS를 미러링 하죠. A를 쓰면 여기 똑같이 A를 쓰는 거, B를 쓰면 똑같이 B를 쓰는 거. 그게 레이드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구가 가능한데 레이드 0번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쓰는 게 레이드 0번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로드 밸런싱 L4가 하는 거죠. 뭐 한 번이 A 불렀다, B 불렀다, 다시 A 불렀다, B 불렀다. 이렇게 돌려서 호출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사용량과 처리량을 증가시키고 지연율을 낮추고 응답 시간을 감소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낮춘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L4, 그죠? 그리고 이 로드 밸런싱의 알고리즘, 이렇게 부하를 한 번 불렀다 뭐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게이트웨이, 망과 망이 다를 때 연기하는 거, 전송 계층에서 연결하는 장치이다. 아니죠. 게이트웨이는 응용 계층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무선랜, 무선랜 표준은 802.11, 예를 들어서 50m 정도 데이터를 보낸다. 자, 전파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무선 네트워크 방식, 일반적으로 무선의 이 방식을 사용한다. 이제 이거는 참 애매한 말이죠. 예,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요대로 그냥 보세요. 요대로. 광 케이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광 케이블은 빛의 반사로 보내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단선되었을 경우 별도의 장비 없이 광 케이블은 연결 장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광은 끝에 유리 섬유가 이렇게 있어서 빛을 이렇게 굴절시키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 보내는 게 뭐예요? 파장 다중화, WDM, 그죠? 웨이브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죠. 웨이브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문제가 되고 이걸 꺾어도 문제가 돼요. 왜? 빛이니까 굴절이 이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 케이블 자체는 그렇게 꺾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적외선, 그리고 우리 리모컨 하면 빨간색이죠. 그리고 레이저, 그다음에 뭐 협대역, 라디오 주파수, 그 여러 개의 채널 써서 잡는 거 이런 통신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바른 것이구나. 요거는 그냥 요 문제로 이렇게 쓰고 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스펙트럼 방식을 쓴대요. 자,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나?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넓은 대역을 점유해서 사용한다. 무선 통신 중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